안녕하세요. 연애세이 심리상담사 이재원입니다. 부모가 나르인 걸 자녀가 정확히 눈치챈 순간 나르 부모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자녀가 나르 부모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건 나르 부모에겐 가슴 철렁한 두려움이에요. 범죄를 숨기고 살다 들켜버린 자들의 불안 같은 거지. 자녀가 태어날 때부터 가스라이팅을 해서 부모가 무조건 옳다고 눈을 가려뒀는데 자녀가 이제 선악과 먹고 옳고 그른 걸 구분하게 된 거거든. 알게 되면 자녀에게 자유로운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게 엄청나게 두려운 거죠.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 나르 부모가 제일 두려워하는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도지는 거거든요. 오늘은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나르 부모에게 대처하면서 자유를 찾는 데 꼭 도움이 되시길 바라요. 자녀가 눈치챈 걸 눈치챈 나르 부모는 자녀가 정말 자기 실체를 아는지 떠보는 질문이나 행동을 계속합니다. 자녀의 반응이 평소랑 달라졌는지를 계속 관찰, 감시해요. 자녀가 다른 일 하고 있을 때도 틈틈이 지켜보고 안 보는 것처럼 관찰합니다. 때론 일부러 자기가 감시한다는 걸 자녀가 알게끔 해요. 공포를 일으켜서 네가 알았다 쳐도 지금처럼 그냥 모른 듯 살아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럴 때 눈 마주치면 부모가 비정상적이라는 감이 확 오기 때문에 오싹합니다. 가끔 파충류나 사냥감을 노리는 포식자 눈빛을 할 때가 있어요. 인간이 아닌 것 같은 이질적이고 오싹한 눈빛을 띌 때가 있는데 나르 부모에게서 이런 눈빛과 느낌을 받으셨다면 정말 조심해서 꼭 멀어지셔야 됩니다.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떠보다가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반응하고 거리를 두는 걸 확신한다면 엄청나게 공격하고 괴롭힙니다. 가족, 친척까지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소외시키고 배신자 만들고 죄인을 만듭니다. 그럼에도 자녀가 진짜 독립하려고 하는 것 같으면 화내고 지랄했다가 반성한 것처럼 사과했다가 아프다고 했다가 왔다 갔다 합니다. 거의 발악하는 느낌이에요. 이 고통과 혼란을 뚫고 독립해서 연락을 몇 년 끊거나 하면 그때부터는 아프네, 반성했네, 정말 미안하네 이렇게 저자세로 나가며 잠깐 진짜 반성하고 변한 것처럼 굴면서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해요. 자녀가 종교가 있다면 그 종교의 교리나 종교 자체를 이용해서 엮으려고도 합니다. 이것도 잘 안 통하면 친척과 아는 사람들을 총동원해서 전화 폭격을 가합니다. 친척이나 함께하는 공통지인을 이용해서 만나보자고 하거나 중재시키려 하거나 귀찮게 굽니다. 다시 관계를 이어나가지 않으면 마치 이 모두와 인연이 끊길 것처럼 협박을 하는 거죠. 집이나 직장에 찾아온다고 협박하거나 진짜로 찾아오기도 해요. 이렇게 당하다 보면 왜 이렇게까지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못 끊어내지? 스스로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 대한 기대를 아예 접는 것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가족을 끊어낸다는 건 육체적 고통으로 환산하면 생팔 한쪽을 떼어내는 급의 고통은 될 거예요. 나를 이루는 근본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인정한다는 건 내 존재가 부정당하는 고통이라 받아들이는 게 말처럼 쉽지가 않죠.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믿고 의지할 피부치 하나 없다는 걸 받아들이면 거대한 공허와 허망함이 덮쳐와서 그 감정에 잠겨 잘못하면 익사할 것 같죠. 때문에 이번엔 정말 변한 게 아닐까? 막 믿고 싶어져요. 이걸 속아서 다시 관계를 이어가면 그때부터는 한 번 도망간 노에 다시는 못 도망가게 잡돌이를 합니다. 몇 달 변한 척하다 다시 엄청난 가스라이팅에 들어가는 거죠. 나를 버리고 떠나? 감히? 라는 복수심, 응징, 또 버려질까 하는 불안이 도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정체를 들킨 나르 부모가 보이는 반응의 전반적인 흐름이고 이제부터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짓들을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너 진짜 예민하다. 감정을 문제 삼기. 자녀가 부모가 이상하다는 것을 감 잡으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용기 내서 표현을 해보겠죠. 그 용기 낸 정상적인 표현들이 좌절될 때마다 역시 부모가 이상한 게 맞구나 라고 더욱 확신하기 시작할 겁니다. 처음 자녀가 엄마 나 어릴 때 너무 힘들었었어 라고 말하면 나르 부모 단골 멘트. 내가 언제 그랬어? 기억도 안 나는데. 너 왜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냐? 그게 무슨 큰일이라고 아직도 붙들고 있어. 무서워서 뭔 말을 못하겠어. 언제까지 그럴래? 자녀가 상처받은 경험을 용기 내서 꺼내면
정당한 감정 표현이 아닌 예민함, 유난함으로 낙인 찍어요. 그래놓고 자기 힘든 건 수십 년 전 이야기까지 수도 없이 녹음기처럼 쏟아내죠. 이걸 계속 당하면 자녀는 혼란이 와. 내가 너무 민감하게 구는 건가? 내가 유별난 건가? 자녀가 자기 감정과 느낌, 감각을 못 믿게 돼서 자기 신뢰를 점점 잃어가는 걸 보면서도 나르 부모는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게 더 싫거든. 둘, 그런 말 한 적 없어. 기억 왜곡, 부정, 깎아내리기. 그건 네가 과장해서 기억하는 거야. 너는 왜 그렇게 가대망상이 심하냐? 엄마가 언제 그랬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어떤 부모가 자식한테 그렇게 하냐? 자기가 맨날 그러면서. 네가 오해한 거지.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자녀의 기억, 감정, 해석 전부를 부정하고 재편집해버려. 자녀는 또다시 자책하게 되지. 내가 너무 과장한 건가? 내 기억이 잘못된 건가? 근데 그 감정은 진짜였잖아. 그때 울었던 거, 무서웠던 거, 두려워서 벌벌 떨었던 거, 그건 진짜였잖아. 근데 부모는 그걸 자녀의 착각으로 만들어. 자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뿌리인 부모가 비정상이라는 걸 최대한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무의식적으로 자기 자신을 속이고 자기가 이상한 거라고까지 생각을 해서 부모가 그래도 정상인 범주이길 기대해. 자기 정체성을 훼손하는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내 부모가 정상인일 거야 라고 믿고 싶은 거지. 나르 부모는 자녀가 부모를 믿어보려는 이 최후의 몸부림까지 이용해서 너가 이상한 거라고 공격하고 내가 맞다고 끝까지 자기 합리화를 해버려. 셋, 너만 살려고 가족 배신하냐? 죄책감, 주입. 엄마는 너 키우느라 인생 다 버렸는데 네가 그럴 수 있어? 나는 너만 보고 살았어. 근데 다 껐다고 부모를 끊어내? 검은 머리 짐승은 키우는 거 아니라고? 너같이 부모 마음에 대못 받고 네가 그러고도 잘 살 것 같아? 이런 말로 자녀 마음을 줄이 틀듯 쥐어짠다. 진짜 내가 나쁜 인간이 된 것 같은 거지. 엄마는 나 때문에 희생한 건데 내가 너무한 건가? 불행하게만 산 부모를 떠나서 나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진짜 맞는 건가? 물어볼게요. 그 희생 내가 부탁했어? 솔직히 뭘 희생했다는 거야? 부모가 자녀 밥 먹이는 거? 고등학교까지 다니게 하는 거? 그런 거 완전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 그걸 안 하면 법적으로 학대고 돌연변이 동물 아니고서야 모든 동물이 새끼가 어릴 땐 먹여주고 보호해준다고. 확실히 말할게요. 모든 생물의 DNA에 새겨진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그 정도는. 그 정도도 안 하면 돌연변이 유전자라고.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은 부모에게 방치당했거나 이용당했거나 부모 기분 따라 욕먹고 두들겨 맞고 차별당하고 이래서 번 돈 다 뺏기고, 부모는 자녀를 감정적으로 하나도 안 돌봐줘 놓고 자기 감정은 죽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찡찡대는 그런 부모 같지 않은 부모를 상대하며 힘들게 생존해 오셨을 확률이 높잖아요. 정확히 말할게요. 그런 부모의 불행은 부모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것에 대한 보상을 자녀에게 들이밀면서 자녀에게 있지도 않는 빚 독촉하며 보상을 요구하는 거 완전 틀린 겁니다. 넷,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 하지 마. 다 너 이상하게 봐. 사회적 체면 프레임 씌우기. 밖에서 집안일 말하고 다니냐? 창피하지도 않냐? 그런 거 말하면 뒤에서 다 너 흉봐. 약점 잡혀. 자녀가 용기 내서 입을 열려고 하면.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외부와 접촉하려 하면 부모는 너는 비정상이야 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자녀의 외부 지지를 미리 차단해. 자식이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만들어. 네가 말해봤자 아무도 안 믿어. 너만 더 이상한 사람처럼 보이겠지. 이런 생각 들게 만들면서 침묵하게 만드는 거지. 다섯, 이건 다 너 잘되라고 한 얘기야. 조언 프레임, 통제, 미화. 내가 너 사랑하니까 이러는 거잖아. 관심도 없는데 이렇게 하겠냐?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영원히 아무 말도 안 할게. 너 죽던 말던 상관 안 한다. 다 너 잘되라고 했던 말인데 왜 그렇게 꼬아듣냐? 지 엄마가 하는 말도 못 믿어. 부모가 너 망하라고 하겠냐? 정말 무서운 말이야. 이 말 뒤에는 항상 폭언, 비난, 수치심 유발, 비교, 강요, 극단적으로 관계를 끊겠다, 포기하겠다는 협박이 따라와. 근데 마지막에 꼭 한마디 붙여. 다 너 잘되라고 그런 거야. 이 말이 무슨 마법 같아. 모든 침해, 강요, 상처 준 게 사랑으로 둔갑해. 부모가 이렇게 침해하고 강요하는 게 사랑이라고 평생 우기니까 이 태도가 틀렸다고 부정하며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되고 비정상적인 게 되잖아요. 반항하면 또 엄청 괴롭히고. 기본적으로 자녀는 내 부모가 이상한 인간이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부정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다는 걸 알아도 반쯤은 이게 사랑인가? 하게 된다고.
그러다 보니 연애나 결혼 생활에 이 반쯤 미친 사랑이 그대로 적용돼서 부모와 비슷한 성향의 인간을 만나도 자꾸 이 인간 변하지 않을까 기대하게 되고, 헤어졌다가 다시 붙잡고 빌면서 변할게 이러거나 이것도 사랑이야 라고 우기면 못 끊어내고 언젠가 바뀌겠지 하며 바꾸고 싶어 하거나 이것도 사랑은 사랑일 거야 라고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만나다 지옥 같은 고통을 받곤 합니다. 6. 너만 생각하네?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독립시도는 이기심으로 몰아가. 외국 가겠다고? 가족은 생각도 안 하냐? 넌 왜 그렇게 지밖에 몰라? 네 욕심이 가족들보다 먼저냐? 가족보다 그 남자가 먼저야? 우리 가족은 가족끼리 함께하는 게 제일 우선시되는 집안이야. 너만 돌연변인가 보다? 자녀가 자기 인생 좀 살아보려 하면 그 순간 이기적이다, 배은망덕하다, 이 프레임으로 작두질한다. 왜? 독립하려는 자녀를 놔주면 자기 지배력, 영향력이 끝날 것 같으니까, 버림받을 것 같으니까, 멀어지면 자녀가 정신 차릴까봐, 기생 안 하고는 못 사니까. 7. 그래 너 잘났다. 이제 너 혼자 잘 살아봐. 자포자기 신용, 수동적 공격하기. 울고불고 옛날 드라마 보면 머리에 띠두르고 방에 몇 날 며칠 누워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골골하며 누워있고 방문 꽝 닫고 들어가고, 그래 부모도 필요 없지, 나 같은 건 부모도 아니지, 아이고 죽어야지, 이런 말로 감정적 협박을 시작해. 주위 사람들에게 다 연락 돌리고 아픈 티 내서 자녀에게 전화 돌리게 만들고 회유와 죄책감 폭격을 감행한다. 자식이 또 흔들리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자식은 내가 너무 몰아붙였나? 엄마 아빠가 너무 상처받았잖아. 또다시 죄책감의 수렁으로 빠져들죠. 8. 미안해, 내가 너무했다. 진심 없는 회유 모드. 이제라도 잘해보자. 그때 나도 너무 힘들었어. 나도 부모가 처음이라. 예전에는 이 말이 좋기도 했는데, 부모가 처음이라는 말은 그래도 정상 범위에는 들어가는 부모에게 적용되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처음이라도 자기 기분 따라 뒤지게 때리거나 어린애를 피날 때까지, 기절할 때까지 때리거나 매일 때리거나 입에 욕을 붙이고 살거나 밥도 안 주거나 쫓아내거나 방치하진 않아. 그건 부모가 처음이라 이런 말로 합리화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범죄예요. 우리 모두가 인간이 처음이지만 지킬 건 지키고 살잖아. 자녀를 학대하고 인간 같지 않게 대해놓고 저런 말에 숨는 부모는 정말 싫다. 오늘만 딱 말하고 과거는 그만 잊고 다시 시작하자. 누구 마음대로. 이거 진짜로 조심해야 돼요. 이건 자기 반성이 아니라 관계 회복을 빙자해서 자기 지배력 회복을 시도하는 거야. 보호자에게 가해를 당하면 자녀에게 그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서지고 자기 존재감이 흔들린다고. 가해자인 주제에 먼저 잊자고 말해? 절대 이해한다. 내가 겪은 고통 컸겠다. 이런 공감이나 반성은 안 해. 그땐 나도 힘들었다. 이렇게 지 힘들었던 거 덧붙이면서 자녀에게 또 이해와 용서를 강요한다니까? 끝까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야. 그땐 나도 힘들었다. 이 한마디로 또 책임을 회피하고 지금부터 잘해보자. 자녀는 회복도 안 됐는데 끝까지 지옥구만 우선시하면서 자녀의 경계 해제를 강요하는 거야. 부모라는 존재들이 계속 내 존재를 침략하면서 황폐화시키니까 겨우겨우 경계를 세운 건데 또 경계를 허물라고 살지 말라는 거야. 화해를 청한다는 부모 태도도 끝까지 자기중심적이라 경계를 허물면 또 침략당할 게 뻔하거든. 이걸 타인과의 관계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 폭력한 가해자 놈이 처벌도 안 받고 사과도 제대로 안 해놓고 내가 그때 어려서 그랬어. 집에서 스트레스 받아서 너 뚝까 패고 수백 일 괴롭혔네. 난 너랑 다시 잘 지내고 싶어. 이해해줘. 용서해줘. 날 처벌하지 말고 서운한 거 있으면 오늘만 딱 속 터놓고 말하고 다 잊자. 좋지? 잘 지내자고 말하는 나는 관계 지향적이고 괜찮은 인간이지, 잘 안 지내려고 하는 너가 비사교적이고 과거에 사로잡힌 마음이 좁은 인간인 거지. 속 좁은 그런 인간 아니고 싶으면 잘 지내자. 잘 지내자는 내 손을 잡아야겠지. 일단 미친 소리 아니냐고. 피해받은 사람이 안 친하고 싶다고 하면 쩔로 꺼져주는 게 최소한의 도리 아니야? 싫다는 피해자에게 잘 지내자고 강요하는 그 태도가 끝까지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고. 9. 너 같은 건 태어나질 말았어야 돼. 최종 모드, 정체성 파괴. 회유도 안 먹히면 나르 부모는 폭주합니다. 이 후레 자식아, 네 같은 불효 자식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결혼할 때 보자. 네가 어떤 자식인지 내가 다 까발릴 거야. 네가 어디로 도망가도 찾아내서 네 실체를 낱낱이 밝힐 거니까 두고 봐. 네가 회사나 어디 가서 부모 버리고도 정상인처럼 구는 거 내가 두고 볼 것 같아?
이런 게 자녀를 대하는 태도가 맞냐고. 철천지 원수 대하는 급이라니까. 자녀가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 그냥 없어. 내가 가지지 못하면 파괴하겠다는 마음이야. 문제는 이게 진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 낳은 거 진짜 후회된다. 주위에서 다들 떼라고 했는데 괜히 나왔어. 때려다 수술하기엔 날짜가 너무 지나서 나왔어. 내 인생 망했어, 너 때문에. 이건 회유도 조작도 감정몰이도 안 통할 때 가장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녀를 무너뜨리려는 시도입니다. 자녀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자녀가 가진 자존감, 정체성, 미래, 관계, 생존 의지를 송두리째 흔들어. 그리고 이 모든 말 뒤엔 한 가지 목적만 있어. 감정 반응을 뽑아내자. 반응하면 그 틈을 벌려서 어떻게든 다시 지배의 기회를 만들어내보자. 이런 수작인 거지. 나르 부모를 상대할 때 꼭 기억해야 하는 게 있는데요. 감정 표현은 약점이 아니라 그 감정을 조종하려는 상대가 문제라는 거야. 나르 부모와 살다 보면 하도 감정을 흔들어대면서 조종을 하고 비이성적으로 포악질을 해대고 감정을 자녀에게 배설하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 감정이라는 게 버겁다고. 자녀가 감정을 표현하면 약점 잡거나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공격하기 때문에 감정이란 게 버겁고 싫어져.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도 배우지를 못했고. 그래서 나르 부모의 자녀는 자기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거나 억제해서 감정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억누른 만큼 마음속에 엄청난 감정의 해일이 흐르고 있거든. 그래서 언젠가 한 번에 무너질 수도 있단 말이야. 또는 가족들 전부가 감정적이고 자신도 그 속에서 감정의 파도에 휩쓸려 살다 보니 자기 감정 조절하는 게 어렵고 감정의 진폭이 너무 큰 거야. 감정의 노예가 될 것 같아서 두려운 거지. 이렇다 보니까 양쪽 경우 다 감정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하게 되는 거지. 나르 부모를 상대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적인 접촉을 피해야 하는 건 맞아. 그런데 인생 자체를 감정을 억누르며 살 필요는 없어요. 감정은 인간을 인간답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세상과 접촉하며 다양한 색감을 느끼며 살 수 있게 해주는 소통의 더듬이란 말이야. 무서워도 혼란이 와도 불안해도 그런 감정들 너무 자연스럽고 괜찮아요. 다만 나르를 대할 때만 반응하지 않는 훈련이 필요한 거지. 그리고 마음속에서 휘몰아치는 많은 감정들, 참아왔을 눈물들, 안전한 사람 앞에선 꺼내보세요. 진짜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모두 감정을 풍부하게 느끼며 다양한 색감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